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6주간 동안 선로 공사 계획을 발표한 엠트랙 측이 워싱턴과 뉴욕, 펜실베니아와 뉴욕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NYC 페리가 내일부터 사우스 브루클린 구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NYC 페리 추가 노선 개통을 기다렸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투자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6월 달에는 단행되겠지만 9월 달엔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인상이 점쳐지는 이유는 현재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9월 달부터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뉴저지 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제5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가 준비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5-16 회계년도 출신 국가와 비자 종류별 비이민 비자 취득 현황에 따르면 유학연수와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수는 2016년 한 해 77,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천여 명, 5.4%가 늘어난 것으로 한국이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생 비자를 받은 한인이 28,4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비자가 감소한 반면 유학생 비자 다음으로 많이 취득한 교환연수 비자의 경우 14,077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한인들이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기자 비자 취득은 지난해 657명으로 전년도 410명보다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외 종교 비자는 지난해 453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올여름 6주간 동안 선로 공사 계획을 발표한 엠트랙 측이 워싱턴과 뉴욕, 펜실베니아와 뉴욕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로 보수 공사로 인한 열차 운행 감소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엠트랙 측은 아직까지 뉴저지 트랜짓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관련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엠트랙 측이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열차 운행을 줄입니다. 엠트랙은 오는 7월 10일부터 워싱턴과 뉴욕, 펜실베니아와 뉴욕 구간 열차 대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여름 7월 7일부터 6주간 시행되는 펜스테이션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인해 열차 출도착 지연과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엠트랙 최고 경영자 찰스 무어만은 교통의 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이번 달에만 수차례 열차 지연 취소와 사고가 잇따라 새로운 스케줄의 필요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6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펜스테이션의 열차 운행 감소로 승객들의 혼잡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엠트랙 자체 보수공사 진행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스터널 정전 문제로 1000여 명의 승객이 1시간 이상 터널에 갇히는 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열차 지연 사태를 빚은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NYC 페리가 내일부터 사우스 브루클린 구간의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NYC 페리 추가 노선 개통을 기다렸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NYC 페리의 사우스 브루클린 루트가 내일 공식 선보입니다.
지난 5월 1일 로코웨이 루트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새로운 발의된 NYC 페리는 내일 6월 1일 사우스 브루클린 루트의 운행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사우스 브루클린 루트는 베이리지와 월스트리트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미드타운 주요 산업지역인 선셋파크와 레드훅, 아틀란틱 애비뉴 그리고 덤보에 각각 정차해 약 43분간 운행합니다. NYC 페리 이용객들은 추가 노선의 개통을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반겼습니다. NYC 페리 서비스는 기존 지하철로만 다녔던 승객들에게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해 뉴욕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객은 통근객들의 페리 이용으로 MTA의 혼잡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NYC 페리는 다가오는 8월에 롱아일랜드 시티와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잇는 아스토리아 루트가 개통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투자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6월 달부터 단행되겠지만 9월 달엔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이유는 현재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9월에는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가 주요 펀드와 투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투자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무려 85%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9월의 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30% 정도로 낮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이들 투자자들은 9월에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6월 인상 가능성과 비슷하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예측은 현재 증시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데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 내통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큰 상황입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13, 14일 이틀간 열립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9월 달부터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뉴저지 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달부터 침술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침술 환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9월 달부터는 침술 치료 행위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동안 뉴저지에서는 면허를 소지한 일부 물리치료사가 침술 치료를 진행해왔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국이 침술 치료를 물리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뉴저지주 검찰청은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는 금지되게 됐습니다. 오는 2월 3일 제5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플러싱 먹자골목 내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가 준비됩니다. 주최 측인 먹자골목 한인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이 행사는 먹자골목을 뉴욕을 대표하는 한식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라며 비단 먹자골목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행사인 만큼 이날만큼은 많은 이들이 참석해 한껏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가수 지망생들이 꾸리는 행사와 12시 공식 행사, 취타대 공연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문화예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트리 프린지 페스티벌로 명명이 된 이 축제는 포트리, 아이픽 영화관 등 요일별로 다른 공간에서 열립니다. 어제 시작한 이 행사는 오는 6월 3일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색다른 축제를 펼칩니다. 먼저 5월 30일엔 클래식 뮤직 공연을 선보였고 31일엔 섹스피어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1일엔 클래식 자동차 쇼가, 2일엔 라이브 뮤직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날인 3일엔 포트리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포트리 프린지 페스티벌 입장은 무료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클래식 뮤직 공연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참석해 관객들에게 주옥 같은 곡들을 선사했습니다.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한인 남성들이 뭉쳐져서 만든 합창단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센터 KCC가 한인사회에서 모금했던 기금 중의 일부를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센터는 오는 6월 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21세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3 출판 기념실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해당 기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한국일보는 후원금의 규모가 $10,000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센터는 1968년도에 창립된 뒤 문화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한인사회로부터 모금을 한 뒤 현재는 그간의 이자 등이 합쳐져 $1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를 위한 병무 상담 행사를 실시합니다. 총영사관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뉴욕 총영사관 6충 민원실에서 병무청 전문가가 직접 참석하는 재외 동포를 위한 병무 상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병역 제도와 병무 행정 등 병역과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이 자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병무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뉴욕 총영사관으로 사전에 연락하면 됩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 말까지 각 보로별로 소기업 무료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곳은 오는 6월 8일 브롱스 갓오브 프로피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 퀸즈에서는 오는 6월 15일 베데스타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맨해튼에서는 6월 22일 드림센터에서 스테이튼-아일랜드는 29일 스테이튼-아일랜드 청년회의소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정부의 각종 소스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보가 제공되며 각 업종별로 규정 준수, 자금 조달과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위한 예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는 이 행사는 뉴욕시의 모든 소기업주는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3%가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한 주 전에 38%에서 5%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시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54%는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들 중에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위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탄핵을 지지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망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향해 바짝 좁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럴드 쿠슈너는 가족기업 연루 투자 사기 의혹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의 수사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에게로 확대됐습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을 수사하던 FBI는 쿠슈너의 만남에 주목했습니다. 쿠슈너가 지난해 러시아 공직자들과 만나 비밀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논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30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쿠슈너의 행동을 승인했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What your question assumes is a lot of facts that are not substantiated by anything but anonymous sources that are so far being leaked out. 이어 스파이서 대변인은 비공식적 비밀 채널이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로 잘 알려진 맞사위 쿠슈너는 최근 가족 기업이 연루된 투자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변호팀까지 꾸린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방어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3D 머신으로 옷까지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스턴의 한 업체는 3D 머신으로 블레이저 코트를 90분 만에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이 3D 머신은 바늘이 무려 4,000개나 있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옷을 특별 주문 제작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객들이 직접 주문하는 만큼 재고도 없고 노동력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돼 사람의 노동력은 거의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업체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의류 3D 생산이 정식적으로 사업화가 되면 의류업계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월스트리트 황소상 맞은편에 세워진 두려움 없는 소녀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30일 이 소녀상 발밑에는 이른바 오줌 싸는 개 동상이 3시간가량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명물 황소상 맞은편. 지난 3월부터 세워진 두려움 없는 소녀상 옆에 오줌 싸는 개 동상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30일 주름진 개가 오줌 싸는 모습을 한 동상이 소녀상 발밑에 3시간가량 세워뒀다 철거됐습니다. 오줌 싸는 개의 조각가 알렉스 가데가는 황소상의 의미를 변질시킨 소녀상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 동상을 설치한 것이라며 반페미니즘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황소상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황소상 작가 아르투로 디모디카는 소녀상이 황소상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 황소상의 본래 의미를 변질시켰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동상 작가 가데가 역시 힘을 실어 어제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입니다. 한편 오줌 싸는 개 동상은 3시간 만에 철거되는 퍼포먼스로 끝났으며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일시적인 전시에 반응이 좋아 1년간 더 전시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5월 3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기내에 실린 노트북 배터리에 불이 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경 JFK 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젯블루 915 여객기에서 승객의 노트북에 불이 붙어 여객기가 미시간 근처에서 급히 착륙했습니다. 한 승객이 짐칸 위편에서 무언가가 타는 냄새와 연기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노트북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58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는 미시간에 급히 긴급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승무원이 안전하게 소화 작업을 진행해 다행히 큰 화재로 발생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항공사 측에서 제공해준 다른 비행기편으로 갈아탔습니다. 항공사 측과 보안당국은 단순히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롱스 지역의 가게와 식당들을 타겟으로 상습적인 강도 행위를 일삼은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브롱스 와이플레인스 로드 지역에 3차례 강도 행위를 한 용의자는 어제 아침 9시 50분경 던킨 도너츠 가게에 들어가 총을 겨누며 27살 여성 종업원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용의자는 카운터에서 현금 $300를 훔쳐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해당 용의자는 지난 23일과 18일에도 근처 가게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똑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요구해 $100 이상의 현금을 가로채갔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잡힌 감시 카메라를 확보하고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0대와 4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키 5피트 7인치가량의 마른 체형입니다. 어제 오후 어퍼 이스트 사이드 길 한복판에 5개 맨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경 이레비뉴 이스트 70가부터 73가에 이르는 세 블럭에 위치한 5개의 맨홀이 폭발했습니다. 조사당국은 지하에 있는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뉴욕시경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 수습에 힘썼으나 이 지역 일대는 3시간가량 진입이 금지돼 시민들이 퇴근길 불편을 크게 겪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맨홀 화재로 근처 주거빌딩에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이 또다시 맨해튼 시내를 질주해 퇴근길 교통 혼잡이 야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맨해튼 미드타운 53가에서 공원으로 향하던 말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8분 동안 맨해튼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말을 보고 시민들은 겁에 질렸으며 이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관리인은 말을 쫓아가 먹이로 진정시켰고 54가에서 말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말은 금세 안정을 찾고 수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일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로를 질주하는 말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내에서 마차를 끄는 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제13대 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선거 공고를 다시 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외국 여행으로 인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7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감염자들이 방문한 나라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젯블루가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탑승권을 없애고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젯블루는 다음 달 중 보스턴과 아루바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체크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 8월 달께 태양을 향해 탐사선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30일 나사는 내년 8월 달에 발사될 탐사선에 약 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해 예기치 못한 지구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먹자골목 한인상인 번영의 김영환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빠요. 네네. 행사가 이제 임박해 오니까 네네네.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지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5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좀 꾸며지는지요? 이번 행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거예요. 가고 특히 이제 이번엔 그 가수 지망생들이 모여 있는 본스타 그룹이 굉장히 좋은 열연을 해줄 걸로 기대되고요. 이 본스타는 가수 지망생들이 모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가수로 둘이 또 그 영그룹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젊은이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타대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지난 해보다는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그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공연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시간은 뭐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식 행사는 12시에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시 이후에 공식 행사 후에는 이제 빔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해서 장내 장외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되겠습니다. 네네. 그 장소는 그 퀸즈 그 먹자골목에서 진행이 되는 네, 거죠? 41레븐유 149 스트릿에서 150 스트릿 두 블럭이 이제 폐쇄가 되죠. 그 공간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매번 이렇게 벌써 5회째입니다. 예. 끌어오시면서 그 좋았던 점도 물론 있으시고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동포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여기 우리 KB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 축제는 먹자 골목에 국한되고 제한된 그런 행사가 아니다. 그런 축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중국 상권에 의해서 밀려왔거든요. 중국 상권에 잠식되어 온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고 이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고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미국 땅에서 다민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활성화를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다민족들 사회에서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애정을 함께 갖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축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면 그 행사를 지금 이제 올해 이제 5회째인데 행사를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그 개인 사비도 많이 쓰시고 네네 정말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정말 지출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한 해도 이제 거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축제를 이끌어오고 계세요. 네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끌어오시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먹자골목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집약된 부락으로 이루어진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먹자골목 이곳을 문화와 다양한 문화와 한식이 함께 가는 그냥 한식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정말 맨하탄에 우리 한인타운이 있다고 하면은 제2의 한인타운은 퀸즈 먹자골목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가 들는지 모르지만요. 그 모래일역에 우리가 그 무궁화를 4년 전에 300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300그루를 심으면서 우리 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는 단순히 무궁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을 심고 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꽃이 몇 년 후에는 여기서 피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그 먹자골목의 캐치프레이즈가 Let's go together, success together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가고 네. 함께 성공하는 네네. 먹자골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행사에 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지요. 네. KBTV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 6월 3일 10시에 시작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먹자골목을 활성화시킨 것이 바로 교포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가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많이 오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날씨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랐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천둥이 치는 곳도 보입니다. 내일은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고 곳곳에 비구름도 걷힙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고 청명하겠으며 오랜만에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하늘은 푸르겠습니다. 저녁에도 70도 이상 웃도는 선선한 날 되겠는데요. 최고 77도입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집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도 보입니다. 다음 주 한 주도 덥지 않은 선선한 날 계속되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가오는 6월을 맞아 새로운 계획과 다짐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